하나, 둘, 셋. 아나운서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떠로다 네. 아나운서가 전하는 책 이야기, 아나운서들의 서점, 아나운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서점지기 아나운서 김민형입니다. 하루에 짜투리 시간 5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일을 뭔가 하기에도, 또 늘어져 쉬기에도 너무 모자란 시간이죠. 짜투리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기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요,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들고 인스타그램을 보는데요. SNS에서 사람들이 뭘 하면서 지내는지 구경한 다음에 포털에 들어갑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추천 뉴스나 온갖 포스팅을 훑습니다. 틈날 때마다 하도 읽어서 잠들기 전쯤이 되면은 안 본 기사가 없을 정도로 잠시라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워도 즐겁기만 하다면 정말 보람이 있겠지만 막상 뒤돌아서면은 뭘 봤는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흘려보낸 시간이 어느 날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본 온갖 그 정보들이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 라는 확신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의도적으로 편향된 뉴스이거나 때로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가짜 뉴스가 또 그럴듯하게 인터넷을 떠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뉴스를 공짜로 얻는다면 당신이 상품이기 쉽다. SNS나 포털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 기자가 쓴 뉴스 또는 정보를 할지라도 정치적, 상업적인 편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리기조차 힘든 뉴스를 보는 것보다 우리의 짜투리 시간을 좀 더 믿을만하고 알찬 정보들로 가득 채우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바쁜 일상 중에서도 5분가량의 짧은 시간을 가장 밀도 있게 보낼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입니다. 딱 한 페이지 속에 풍부한 교양을 담은 책인데요. 글의 주제도 요일별로 달라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월요일은 역사, 화요일은 문학, 수요일 미술, 목요일 과학, 금요일에는 음악, 또 토요일에는 철학, 마지막 일요일에는 종교를 다룹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읽을 수 있도록 총 365편의 교양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65편의 다양한 교양 수업 중에 하나인 흑사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전염병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세기 중세를 약 13년 동안 휩쓸었던 흑사병은 역사와 문학, 종교, 예술과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를 바탕으로 흑사병에 대한 X 퀴즈 5가지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재미삼아서 여러분들의 교양 레벨을 셀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시작합니다. 두둥 1번, 흑사병이란 1347년부터 1350년까지 아시아에서 처음 발생해서 유럽에서 크게 유행한 전염병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딩동댕 O입니다. 흑사병은 박테리아성 질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고 전염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 정도로 치사율이 높고 무려 13년 동안 지속됐는데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백신이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흑사병이 유럽을 휩쓴 뒤 400년이 지나서 1796년에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최초의 백신은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이었는데요.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보다 약한 우두에 걸린 사람들은 천연두에 내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을 뽑아내서 8살짜리 아이에게 주사를 놨습니다. 아이는 곧 우두를 알았지만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백신이 바로 우두 바이러스였던 겁니다. 백신이란 말 또한 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흑사병에 걸리면 발열, 인후통, 기침 증상에서 시작해서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흑사병은 주로 처음에 구토나 설사를 하고 검은색 피부 종양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두둥. 중세에 흑사병에 노출된 사람들 중 5%만이 살아남았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일단 흑사병에 걸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이었는데요. 흑사병이 시작된 1347년 이전만큼의 인구를 회복하기까지 400년이 걸릴 정도로 흑사병은 말하자면 유럽을 초토화시킨 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운문 형식의 토대를 마련해준 제프리 초서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는 흑사병 덕분에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리의 가족은 유복하지 못했는데 친척이 흑사병으로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넉넉해진 살림 덕분에 그는 소매상인이나 무역상이 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뜻밖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말하자면 흑사병은 의외의 방법으로 대문호를 탄생시킨 셈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두둥. 흑사병 이후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정답은 B. X입니다. 어려울수록 신의 구원에 기댈 법도 하지만 흑사병은 신의 존재를 의심할 만큼 너무나도 잔인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은 감소하게 됐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에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권위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페스트의 주인공 의사 리우와 신부 파넬로는 어린아이를 밤새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혈청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어린아이는 작은 몸으로 밤새 흑사병과 싸웠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영생의 기쁨이 순간적인 인간의 고통을 보상해준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소리를 하는 자가 몸소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맛본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리라. 이 일을 계기로 신부 파넬로조차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됐죠. 페스트를 쓴 알베르 까미는 실존주의자입니다. 실존주의는 공포나 불안의 경험, 인간의 자유와 진정성을 강조하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들의 사상인데요.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 교리 같은 의심할 여지 없는 체계에 의존하기보다 선택의 자유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설 페스트의 주인공 의사 리우는 신부 파넬로와는 달리 무신론적인 성자라고 불립니다. 의사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페스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이렇게 흑사병은 철학과 문학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 예술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 두둥. 흑사병은 중세의 낡은 봉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르네상스의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정답은 딩동댕 O입니다. 많은 유럽인들은 흑사병을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 체계를 의심하는 동시에 중세의 어둡고 성직자 중심의 신비주의적 세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인간의 사랑과 기쁨, 지성, 인체와 인간의 감성의 아름다움 등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됐죠. 흑사병과 백신, 제프리의 초서와 실존주의, 그리고 르네상스까지. 주제는 흑사병 하나였지만 과학과 종교, 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교양 지식은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비록 하루 한 편이지만 짧다고 해서 교양의 깊이까지 결코 얕은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짜투리 5분의 시간에 이 책.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를 틈틈이 읽어보신다면 짧지만 굉장히 깊은 독서를 하시게 될 거예요. 런던 경영대학원의 교수 린다 그랜트는 100세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을 벌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꼽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일과 여가에 대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젊을 때 바짝 벌어서 은퇴 후에 여가와 오락을 즐기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젠 젊을 때도 나이가 들어서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벌고 촘촘히 배우면서 놀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린다 그랜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리크리에이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가와 오락을 은퇴 이후로 미루지 않되 긴 인생을 준비하는 하나의 요령으로 여가 시간을 재창조 시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무분별하고 믿기 힘든 정보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책이 여러분의 리크리에이션을 도와드릴 거라고 저 김민영은 믿습니다. 네, 오늘의 아나운서점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나운서점에 큰 힘이 되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서점지기 김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좀 남자처럼 해도 되나요? 네. 영생의 기쁨이
다시 할게요. 그런 소리를 하는 자가 몸소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맛보주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다시.